그리고 지난 11월이었죠.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간 수차례 발굴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성공에 이르지 못했고 시간도 이제 오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발굴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2008년도까지 두 차례 시도를 해서 발굴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 뒤부터는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에이펙의 한중 정상회담 전에 저도 대통령님께도 직접 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협조 좀 꼭 요청해 주십시오 이래 간청을 드렸고 네. 안보실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마치고 나오자마자 안보실장이 저보고 다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얼마나 반갑든지 그 후속 조치로 이제는 내년도에 이제 현지 그거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서쪽을 발굴했는데 이제는 옛날 여순 감옥의 동쪽 동산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GPR 레이더로 투사해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가지고 발굴하면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합니다. 근데 그 발굴 작업에는 북한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그 의사 고향이 황해도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질 기록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몇 번이나 그 기록에 우리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저기 했던 그 인사가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대단한 정치인이고 근대 일본의 창시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든지 그 기록을 보면은 위치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 되면은 안중근 의사 유해가 이제 국내로 이래 유해 송환을 해서 제대로 안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유언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언이 내가 죽거든 여기 묻었다가 내 조국이 독립되면은 조국의 땅에 묻어달라는 게 안중근 의사 유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그 유언을 못 지키니까 후손된 저희들로서는 송구할 따름이죠. 네. 무언가 이제 이야기가 오갔고 지금 이런 관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정말 간절해지네요, 진짜.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북한도 그 주장할 거 아닙니까? 황해도 우리 고향 땅으로 유해를 보내달라. 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가묘락 합니까? 그 효창공원에 네네네. 그 이제 묘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가묘입니다. 글로 모시도록 돼 있는데 일단 유해 발굴이 돼야 그다음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안중근 의사 이제 이외에도 국외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우리 네. 독립 유공자분들 예, 많이 예.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예, 과제 예, 중에 예. 하나일 텐데 국가보훈부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155분 유해를 모셔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고요. 네. 한 260여 분이 아직까지 해외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가능하면은 국내로 유해를 가져와서 제대로 편안하게 안장하 드려야 됩니다. 그 절차는 유족의 동의와 그 현재 안장되어 있는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모든 분들을 우리 고국으로 모시는 게 저희 본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의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있어서 병원 진료 가장 큰 이제 네네. 관심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 지원이 조금 수월치 않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네네. 이제 또 보훈 의료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현재 이제 국가 유공자들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원이 보훈병원 전국에 6군데 있습니다. 없는 데가 강원도, 제주도 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당장 병원을 짓는 게 여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준보험병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네. 내년에 도입해서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병원 하나씩 지정을 하는데 국립이거나 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쪽 지대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좀 접근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병원에서 현재 전국에 1,000개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있고 네. 그다음에 대도시 인구 많은데 조금 더 있는데 이것도 1년에 200씩 해가지고 2030년 되면은 전국에 위탁병원 한 2,000개 정도 운영할 겁니다. 부족하다는 치과, 안과, 한의원 이것도 원래 집중적으로 다시 운영 위탁 지정을 해서 의료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신분증만 가지고 모든 병원에 가면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1년에 우리 의료 혜택 보는 거는 국가 예산으로 그걸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한 7,5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자인 국가유공자 원하는 것만큼은 빠르게 못 해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그래도 접근성도 좋아지고 의료 질도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년이었습니다. 보훈부에서도 이제 여러 기념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특히 지난달에 이제 광복 80년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 이벤트들을 여셨죠. 네.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저기 드론쇼 마지막 드론쇼를 세종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2일은 안동 임천각에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윤 선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국무령 시임 10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염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3일에는 임시정부 황국일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인천공항에서 한국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임시정부 여러 가지 애국지사들이 귀국할 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군 정당국이 임시정부 전체로는 귀국이 안 되고 개인으로 귀국해라 해서 그 당시 우리가 독립이 아직 미처 정부 수립도 안 되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예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환국하는 그런 행사를 원래 했습니다. 아마 의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서 또 국가에 대한 그런 헌신에 대한 고마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임시정부 한국 행사는 국무총리 주재로 네. 그래 했었고요. 가끔가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할 때도 있고 네. 또 의미가 깊고 저럴 때는 대통령 주재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대통령이 주재해 주시던가 총리께서 주재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늘 보냅니다. 조금 더 중량감 있게.